광고 크리에이티브 2차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매체라는 것은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도구를 일컫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광고 매체의 개념, 그리고 TV 매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신문 매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문 매체의 특성에서 장점, 단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인쇄 광고 창작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매체라는 것은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이나 이 해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락거리나 정보,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신속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정기 간행물을 일컫습니다. 이런 신문 매체의 특성을 이제 배울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광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문 매체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학습을 하겠고,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매체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정보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정보적인 매체입니다. 신문이 정보적이라는 것은 방송 매체와 비교해 봤을 때 갖는 신문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장점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라도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브랜드 또는 이제 기업 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고 소비자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라던가 또는 서베이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증거, 근거 이런 걸 들어서 소비자를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문 매체는 TV라던가 라디오 이런 거와 다르게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자기가 원할 때까지 이런 시간 제한 이런 거 없이 계속해서 신문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또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담아서 제공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문은 정보적이다. 이거는 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신문 매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뢰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양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요. 시사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 매체는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바일 메신저 이런 데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글보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글보다 적어도 이게 신문 매체에 실린 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 매체에다 광고를 게재를 하면 이런 신문의 신뢰성 이런 것이 신문 광고로도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문 매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안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매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신문을 볼 때 보통 어떻게 보시나요? 매일매일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신문을 이렇게 사서 보지 않으시죠? 보통 이제 집에서 정기 구독해서 보시죠? 바로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하기 때문에 이 신문은 지역별로 이 배달 부수라던가 독자 수, 배포 지역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제 어떤 신문에다 딱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대략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보겠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전하게 이 광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점으로 기록성과 보존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 매체는 전파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탁 하고 인쇄가 되고 또 활자, 이 문자를 매개로 한다는 이 매체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 광고나 정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는 이게 전파를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 광고가 소멸해 버리고요. 다시 보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신문 광고는 이게 종이에 인쇄가 되고 또 이제 글자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광고라던가 정보 이것을 오롯이 기록을 하고 계속 남길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소비자가 이제 신문 광고를 봤는데 이 신문 광고가 괜찮고 또 거기에 나온 정보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것을 스크랩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소비자는 그것을 이제 언제든지 원할 때, 필요할 때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기록성과 보존성은 이 신문 매체가 이제 종이에 인쇄되고 활자를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장점, 시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은 다른 말로 시점성 또는 즉시성 이렇게 부릅니다. 신문은 보통 일간지가 많죠. 그래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니까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즉각적인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추석이나 설날 이런 식으로 특정 일이나 또는 어떤 사건 또는 행사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시점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속보성이라던가 시점성 이런 걸 살린 광고적 표현, 카피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즌, 예를 들어서 뭐 졸업 시즌에 우리 제품을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 이런 세일 광고를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광고주가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사과 광고를 낼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뭐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의견 광고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매일매일 발행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이 시점성을 살린 표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광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고 그 다음 날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능 대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바디카피를 보면은 수능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주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런 10개의 대학이 이제 공동 광고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집행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디카피를 읽어보면요. 수능 보느라 고생을 했고 이제 우리가 정시 모집을 하니까 우리 대학에 원서를 내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능 대박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카피는 수능이라는 시점 이것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표현한 카피들이죠. 바로 이렇게 이 신문은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니까 이제 뭐 수능, 뭐 추석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신문 매체의 또 다른 장점,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다양성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양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매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면도 있고, 뭐 경제면, 스포츠면, 사회면, 굉장히 다양한 지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면의 기사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제품 광고를 거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요. 그 둘 사이에 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운동화예요. 그러면 신문의 다양한 지면들 가운데서 어떤 지면에다가 이 광고를 게재했을 때 좀 더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지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스포츠면입니다. 이 스포츠면은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보는 지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운동화 광고를 하면 우리 이 광고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다른 다양성으로는 신문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변형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형 광고.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신문 광고의 형태를
탈피한 광고를 일컫습니다. 신문 광고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우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중요한 건 기사예요. 그래서 먼저 기사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밑에 광고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기사 아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 광고의 크기는 뭐 4단 광고, 5단 광고, 15단 광고 이런 식으로 그 크기에 그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각형 광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신문의 그런 형태를 이렇게 탈피한 광고, 그게 바로 변형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변형 광고의 장점은 보통 일반적인 신문 광고 형태를 이렇게 탈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흥미, 관심 이런 걸 이제 잘 유도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바로 이렇게 광고주의 이런 목적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크기, 위치, 색상 이런 식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네스카페 커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네스카페는 수많은 이제 신문들 중에서 지하철 뭇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지하철 이런 데서 뭇가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뭇가지를 이렇게 펼쳐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네스카페 이 커피 광고가 이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네스카페 이 신문 광고에서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뭐인 것 같으세요? 저게 무엇인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광고 보시면서 저게 무엇인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빨간색이 무엇이었나요? 네, 머그컵이었죠. 광고에서 이걸 이제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잘 조립을 하면 머그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머그 안에는 네스카페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요. 모닝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잔이 아니고 두 잔이나 되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탄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스몰 토크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스카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신문 광고의 형태를 탈피를 했죠. 머그컵도 부착이 되어 있었고 커피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신문 광고는 전형적인 그 신문 광고 형태를 탈피한 변형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장점으로는 융통성과 편의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융통성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신문 광고는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 저렴하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신문 광고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신문 매체의 광고는요, 제작상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새로운 광고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건에 굉장히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문 매체는 이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광고 목표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광고를 이제 게재하는 면이라던가 광고를 집행하는 횟수,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게재 날짜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TV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바로 광고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 신문 매체는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신문 매체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8번째 넓은 노출 범위, 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문은 굉장히 광대한 보급률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 다양한 사회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도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 여기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저기 멀리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문은 굉장히 이 보급률이 이게 크다 보니까 그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신문 매체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매체의 문제점으로는요, 짧은 수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보통 일간지가 많죠. 그래서 이 신문 매체의 수명은 사실상 하루에 불과합니다. 이미 날짜가 지난 신문을 다시 또 읽는 독자는 굉장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명이 짧은 신문에다가 이제 광고를 게재를 하게 되면 이 신문 광고의 수명 역시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그 신문 광고 또는 이제 그 광고에 실린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지 않는 이상 이 신문 광고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문의 수명이 굉장히 이제 짧은데 또 일조를 하는 게 바로 회독률이 낮다는 겁니다. 회독률이라는 것은 이 신문 또는 잡지 이런 걸 돌려 읽는 비율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이나 뭐 미용실, 카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잡지가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걸 회독, 돌려 읽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독률이 높으면요 수명도 길어지고 그에 비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효과도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은 이런 잡지에 비하면 이 회독률이 낮아요. 돌려 읽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수명도 짧고 광고 효과도 낮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문 매체의 또 다른 단점, 낮은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문 용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이제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문 용지가 어떤가요? 잡지의 용지에 비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신문 용지의 품질은 좀 안 좋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잡지에 비하면요, 그 인쇄 품질 또한 낮습니다. 그리고 선명도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원래의 질감이라던가 느낌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생생하게 구현해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무드,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들 중에는 이게 광고에서 색깔 표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 그런가요? 색깔 같은 거를 광고에서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되는 제품들. 뭐가 그렇죠? 바로 화장품이 그렇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섀도우 발색이라던가 또는 뭐 립스틱 발색 이런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식품이라던가 주얼리, 의류 이런 것들은 다 색깔이 광고에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신문 매체는 잡지 매체에 비하면 이런 색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매체는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신문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에 뭐 핑크색, 초록색, 노란색, 베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원본 파일에 지금 다른 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원본 파일의 색감 그대로, 색깔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문 매체는 잡지 매체의 광고에 비해서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신문 매체의 문제점으로는 수용자 세분화가 어렵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를 이렇게 잘게 세분화해서 우리 제품의 메인 타겟에게만 광고를 딱 하는
선택적인 능력, 선별적인 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매체입니다.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전혀 이렇게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소비자들까지 다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의 메인 타겟만 이제 광고를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실상 광고비 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신문에다 광고를 하면 우리의 메인 타겟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까지 다 보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신문 매체는 수용자를 세분화해서 우리 소비자에게만 딱 광고를 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신문 매체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클러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클러터, 혼잡도, 혼잡 상황, 이것을 얘기를 하죠. 이 신문 매체는 이러한 클러터가 굉장히 심한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주의 광고만 소비자한테 이렇게 딱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경쟁사의 광고도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경제기사, 정치기사, 스포츠기사, 문화기사, 이런 온갖 기사들이 또 제시가 되죠. 그래서 워낙 혼잡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문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게 되고 광고를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문 광고의 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5번째. 신문 매체의 또 다른 단점인 일부 계층에게는 이 신문 광고가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단에게는 이 신문 광고가 이렇게 제대로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신문 광고를 잘 못 보죠? 바로 문맹자죠. 왜 어린이들 중에는 아직 한글을 못 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한글을 이렇게 못 배우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문맹자에게는 이 신문 광고가 제대로 정확하게 잘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요즘은 이 젊은 층에게도 이 신문 광고가 잘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은 독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 잘 읽으세요? 신문보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뉴미디어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이 젊은 층이 이 신문을 이렇게 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 광고도 이들 젊은이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신문 매체의 마지막 단점, 시각적인 요소만 이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문 매체는 라디오처럼 청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TV처럼 역동적인 영상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시각적인 요소들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못 들려주고 영상도 못 보여주고 이러니까 또 주의를 끌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 매체 광고에 비해서 광고 효과가 낮은 그런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가 이 신문 매체를 외면을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러한 신문 광고 그리고 잡지 광고 이것을 이제 잘 만들기 위한 방법, 즉 효과적인 인쇄 광고 창작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쇄 광고를 잘 만들려면요, 우선은 임팩트 있게 창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렬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신문이나 잡지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TV나 라디오에 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주목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게 제1 업무가 됩니다. 일단 주의를 끌어야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 브랜드인 모르틴의 광고이고요. 집행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여기서는 바퀴벌레가 어디든 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르틴, 이 살충제를 써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썼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르틴 광고는 이 바퀴벌레는 이제 어디든지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 잡지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잡지의 모퉁이 부분, 이 숨겨진 부분에다가 광고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 잡지 모퉁이를 이렇게 누르면은 바퀴벌레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퀴벌레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에 숨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모르틴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잡지를 보려고 하다가 이 바퀴벌레 보면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임팩트 있게 인쇄 광고는 창작돼야 옳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효과적인 인쇄 광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감각적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인쇄 매체는 그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TV 매체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요소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감각적 표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각적 표현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그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 시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 식구가 나와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 이건 후각이죠. 근데 말소리 이건 청각이죠. 그러니까 후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을 해요. 바로 이제 이런 게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전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쇄 광고를 창작을 할 때는 이걸 눈으로 보지만 마치 코로 그 향기가 느껴지듯이 그리고 마치 피부로 그것이 느껴지듯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창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쇄 광고를 창작을 할 때는요, 소비자를 광고에 참여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광고가 생략되었으면 그 생략된 부분을 이렇게 채우게 한다거나 그리고 스스로 광고를 이렇게 재구성해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할 때도 좀 더 잘 기억하고 학습 효과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광고를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잘 회상하고 그리고 광고 효과도 향상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제 광고에 참여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문형 카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질문, 뭔가 이렇게 좀 극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한번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랙티브 광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인터랙티브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광고, 이걸 이제 인터랙티브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적절하게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개입이 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이제 잡지 광고인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요. 자, 어떤 식의 참여를 유도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랙티브 광고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죠? 네, 광고를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 광고들은 인터랙티브 광고식으로 이제 광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카피들을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이렇게 광고에 많이 이렇게 참여시키게끔 그렇게 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효과적인 인쇄 광고의 창작법으로 단순 명료하게 창작하라,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것은 거기에 실린 기사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광고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회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고가 어려우면 안 돼요. 복잡하고 군더더기가 많으면 안 됩니다.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는요, 단순 명료하게 창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단순 명료하게 광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이제 수식하는 말들은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광고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수식하는 말들은 이제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모호한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복문보다는 단문을 써야 광고가 심플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도 바로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알기 쉬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광고를 좀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 명료하게 창작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제초제 브랜드 서브듀의 광고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단순 명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피 또한 더 나은 효과, 그리고 더 저렴한 비용, 광고 끝, 서브듀 이렇게 돼 있어요. 군더더기도 없고 아주 심플하게 광고가 창작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단순 명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주목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 좋은 인쇄 광고를 창작을 하려면 비주얼하고 카피를 조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따로, 카피 따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카피의 부족한 부분을 이 비주얼이 보완해 주게끔, 그리고 이제 비주얼이 이제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카피가 강화하고 완성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창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피하고 비주얼 사이에는 조화가 일어나게 그렇게 이제 창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증폭시킬 수 있게 그렇게 광고가 창작이 돼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좋은 인쇄 광고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인쇄 광고는 정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특징, 장점, 혜택, 가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논거, 증거, 구체적인 물증,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은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게 발달을 해서 거짓말을 얘기하면 결국은 이게 밝혀지고 또 굉장히 빨리 과거에 비하면 신속하게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게 구체적이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로 효과적인 인쇄 광고를 창작을 하려면요. 바로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TV 광고나 신문 광고는 이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신문 광고, 잡지 광고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용역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설득을 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문 광고, 잡지 광고는 최종적으로는 이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신문 매체나 잡지 매체는 굉장히 정적인 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매체 광고에 비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촉구형 카피를 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광고 매체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첫 번째는 광고 매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광고 매체의 정의와 주요 광고 매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라는 것은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이 매개체,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TV 매체를 배웠죠. 여기서는 우선 이러한 TV 매체의 특성에서 장점과 단점을 배웠습니다. 장점으로는 4개, 그러니까 TV 매체는 영향력이 강력하다에서부터 통일성,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단점으로는 고비용부터 해서 엄격한 규제까지 이렇게 여러 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TV 광고의 종류를 배웠죠. 그래서 대표적인 TV 광고의 종류에서 프로그램 광고부터 가상 광고까지 6개를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TV 광고 창작해서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가 제시한 고전적인 가이드라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매체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문 매체의 특성에서 장점과 단점을 배웠죠. 장점에서는 정보성부터 넓은 노출 범위까지 배웠고요. 단점에서는 짧은 수명부터 시각적인 요소만 이용 가능하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한 방법, 즉 효과적인 인쇄 광고 창작법을 살펴봤죠. 이제는 다음 시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소비자 행동 가운데서 지각과 학습, 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지각에서는 선택적 지각, 지각적 조직화 이런 것들을 익힐 거고요. 그리고 학습에서는 행동적 학습, 인지적 학습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의 교재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13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명언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한입니다. 그는 1964년에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네, 메시지이다 이것입니다. 매체가 메시지이다. 이 말은 매체의 영향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매체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 도구,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메시지만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매체는 여기에 담기는 메시지의 의미라던가 표현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효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각각의 매체들은 다른 매체로서는 이렇게 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이나 독특한 특성,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기는 메시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어떤 매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효과 이런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잘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이 매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매체가 어떤 장점이 있나, 어떤 단점이 있나, 특성이 뭔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체에 대해서 장점, 단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